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여야 사령탑의 이제 운명도 좌우가 되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 등급 컷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할 때 그걸 등급 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30석을 차지하면 그 나름 뭐 선방한 것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120석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도 뭐 나름 정권 심판론 속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00석입니다. 이게 개헌 저지선인데 이거에 이제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상이 될 건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선 한동훈의 정치생명 등급 컷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예, 오늘 원고에 보면은 120석, 130석 정도면 한동훈이 뭐 괜찮을 거라는 이런 그 원고가 있는데 저는 이게 누구의 말이죠, 이게? 120석, 130석 앵커님의 분석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120석, 130석이 되더라도 그 한동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책임에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중간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 점에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고요. 물론 100석 이하가 된다면은 이건 당연히 뭐 엄청난 그 후폭풍성에서 정치적인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120, 130석이 됐을 때는 어떠냐? 저는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 없는 그 퇴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모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 얘기도 하고 잘 나갔는데 초지일관 이재명 저격, 뭐 개별 후보 저격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그 잦은 갈등 속에서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밀리니까 유승민 의원 등 같은 이런 사람들 좀 동원해가지고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대응해보자 그랬는데 유승민 필요 없어라는 그런 그 메시지도 내보내고 해서 굉장히 혼자 뭔가 그 단기 필마로 뭔가 약간 들뜬 기분 속에서 지휘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0석, 30석이 되더라도 한동훈의 그 미래는 없다. 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국힘 진영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뭐 정말 그 폐허 속에서 정말 그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제가 근데 그 요즘 조국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조국의 그 정치 스타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 좋은데 거기 비례1번이 누굽니까? 정말 그 박은정 검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정말 그 따지다가 그 물러난 검사인데 이건 복수혈전의 일방적인 그 메시지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또 물리지도 않고 그 배우자가 또 얼마나 논란을 빚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말이죠. 복수혈전에 붙어가지고 공천을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양문석, 김준혁이라는 이 저질 후보들의 이미지는 앞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그러면 중도층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이미지 또 조국 혁신당의 이미지는 과연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야당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 교수님이 지금 이 한동훈 정치생명 등급 컷이 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반 정도는 얻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모셔온 거 아닙니까? 제가 평론가로서 이렇게 모셔온 그 선거 지도자 처음 봤는데 결과가 과반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논의를 조금 진전시켜 볼게요. 앞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응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권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14석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 5명만 이동해도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을 중심에 두고 야권 대통합 구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 이후에 친 이재명 체제와 친 조국 체제가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십니까? 아니 뭐 논리적으로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뭐 이제 수사는 끝났고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는데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무죄가 날 게 아니라면 원심을 깨는 게 아니라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으면 이게 이제 감옥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도 스스로 뭐 그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굉장히 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총선 끝나고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뭐 대통령 탄핵을 시켜가지고 바로 대선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 사법 리스크는 어쨌든 남아 있는 건데 거기도 변수가 많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총선 이후에 야권의 대권 경쟁에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다가 근데 조국 대표라는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두 사람 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야권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뭐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이나 재편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점이 8월달 전당대회가 될 거다 민주당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느냐, 아니면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전개되면서 다른 경쟁이 일어났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민찬 대변인, 우리 정국 교수님은 이제 그 등급 컷을 굉장히 점수를 높였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저희 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합 지역 결과에 따라서 예.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뭐 좋은 결과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급 컷 이렇게 너무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어떤 200석은 솔직히 뭐 힘들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패스트 트랙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석. 예,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나왔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거 알았고 거길 왜 가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유리할 텐데. 근데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었죠. 근데 2달, 3달,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3개월 만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어요. 국민들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꾸고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고군분투한 것이죠. 저는 뭐 우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얻은 것도 있죠. 분명히 어떤 부분이냐면 지리멸렬했던 집권 여당의 상황,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써 보수를 결집시켰고 여기까지 총선판을 끌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보수 지지층 내에서 차기 주자로서 자기매김을 한 거는 확고한 사실이죠. 근데 만약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장은 거취가 불투명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는 닦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지향의 대권 주자가 되려면 정당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고 지지층에게 어떤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 기간에 함께 뛰는 과정에서 지지층과 어떤 동일시되는 여러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얻은 것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댓글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으면 수도권 6석 분위기였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승민, 홍준표가 왜 등장했을까? 지난 총선 지나면 한동훈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장 변호사. 저는요, 사실 뭐 등급컵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무자르듯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뭐 120석, 130석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숨이 달렸다, 뭐 정치적인 생명이 달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의석수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은 용산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용산과의 갈등, 뭐 충돌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게 이제 공이 봉합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봉합이 되었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총선이 있을 때까지만
좀 임시적으로 봉합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눈초리도 많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본질은 의석수가 몇 석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용산과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지는 분명히 연동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